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뉴스가 많이 쏟아지죠. 여권, 야권의 대통령 후보들끼리 아주 서로 사생 결단하듯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이 계속 아주 서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보들에게도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 그리고 또 검찰 인사할 적에 청탁을 했다고 그렇게 또 추미애 의원이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그거는 여권이고 어차피 여권에 이제 후보가 누구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중도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말 국가를 잘 경영하고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잘 지탱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우리 국민들 중도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당내 문제가 아직도 봉합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점을 또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많은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될 때부터 염려를 했죠. 이게 어떻게 잘할 건가, 잘 끌고 나갈 건가 이렇게 참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면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그런 우월주의 그리고 자존심 자기를 너무 내세우는 거 그런 가운데서 너무 나섭니다. 방송이고 언론이고 너무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흔들린 겁니다. 전자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거 중대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대표 되기 직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좀 이렇게 봉합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말을 좀 아끼고 당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가지고 또 문제되긴 했습니다만 또 사퇴하고 그만뒀죠. 근데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죠. 경선 버스를 출발하려고 했더니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의자를 다 부셔놓고 페인트를 칠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누가? 이번에 출마하려는 후보 또는 후보 측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준석 대표 자기 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경선 보수에는 후보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타지도 않았어요. 그 경선 보수의 운전대를 뽑아버린 것도 이준석 대표가 뽑아버린 거고, 의자를 부셔버린 것도 이준석 대표가 부셔버리고, 페인트 칠한 것도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한 거예요. 후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응? 무슨 운전대를 뽑아버려. 실상은 운전할 수 있는, 그 경선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냐고. 그 경선버스를 끌고 가는 자격이 있냐고. 운전대가 운전 면허증이 있냐고. 이게 아슬아슬한 무면허 운전 아니요? 아슬아슬한 초보 운전 아니요? 그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후보들 또는 후보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격하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갖다 정가시킨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난 당당하게 난 잘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 녹취록 만든 거, 그것도, 그 분란 만든 것도 이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자동 녹취록이다. 자동 녹취록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든지 핸드폰에 녹음 테이프, 녹음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전화할 적에 녹음을 타치하고 또는 자동 녹음하게끔 거기다가 앱에다가 그걸 타치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면, 중지시키면 자동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화 받으면 자기 자동 녹음되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소리야, 여기. 자기가 녹음을 했으면 녹음한 걸 갖다가 밝히지 말았어야지. 대표가, 요즘에 애들 노는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표가 무슨 녹음을 해요. 당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도 그걸 발표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척 해야지. 혹시 쓸 데 있으면 자기가 참고로 쓰더라도. 대표는 잘못한 거예요.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나라 지금 현재 이 보수권에 지금 빨리 이게 뭉쳐서 빨리 선정돼서 좋은 사람이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대여 투정과 하고 국민들한테 득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년 3월 9일 날 선거 때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그 야측 보수당 측에 있는 야측에서 당선돼서 이 국민들의 지금 현재 그 상한 마음, 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망쳐진, 세계에서 망쳐진 이런 외교, 이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이거 풀어나갈 거 아니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대표는 후보들에서 가타부타 챙겨놓지 마. 그건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에다 거기다 맡겨놓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룰을 만들고 모든 후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는 저쪽에 이 정부의 문재인의 문제라든가 이 민주당의 여당의 문제점 있는 거, 이런 거, 이 나라 행정이 잘못된 거, 법을 잘못하는 거, 이 지금 현재 언론 중재 개정안 같은 것도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들고 물고 늘고 또 늘어지고 그 치고 나가는 거예요. 대표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거 때 대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을 몰라요. 유승민이하고 가깝다고 하더니 유승민이 코치받고 오는 거예요. 유승민이 윤석열 후보 사퇴라도 얘기도 하고, 그때도 토론장에도 나올 수 없고 그게 겁시나고 그러면 사퇴라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유승민 씨는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유승민 의원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대통령까지 가기 힘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렇게 앞장선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나와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크게 봐준 거지. 멀쩡한 대통령 탄핵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요. 지금 4년 몇 개월이야. 유승민에는 그 부인도 없고 딸도 없고 엄마도 없어. 아니 대통령 여성 대통령 나이 드시고
몸 약한 양반 그렇게 놨어. 그 빨리 사면하라. 빨리 그 그 석방시켜라. 그런 얘기 한 번이나 했냐고. 사람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을 전에 한 것이 내가 몰라서 했다 잘못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되면은 사람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홍원 전 그 국무총리 그분을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겠죠. 이제 그분이 잘 끌고 나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는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했죠. 이준석 대표 다음에 정치 그 나가기 정치인으로 크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났어? 왜 이렇게 말을 막 해요? 참어 화가 나도 참어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가. 예?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제 잘 다듬어지려고 그러는구나. 그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아주 잘 관리를 하는구나. 예? 그 감독을 잘하는구나. 그게 심판을 잘하는구나. 모든 후보가 불만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가 그 인정을 받으면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즉 국민들 수준이 정치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준석 대표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수준이.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대표가 몰라서 그 자기가 말을 젊어서 막 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어떤 후보고 얘기하는데 계급장 갖고 와라. 자기는 사성장군, 오성장군이니까 아직까지 별도 안 달았으니까 지금 현재 계급이 나보다 얕으니까 나한테 하려면 계급장 달고 와라. 그러니까 높이 달고 와라. 계급 당직을 따갖고 오라 그런 얘기야 뭐예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한 거는요. 다른 후보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처세술이 잘못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건 속상해도 참아야 돼. 정말 식욕이 없을 정도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속이 상해도 참을 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 나가야 될 길인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쑤시고 찌르고 막 치고 왔고 뭐하고 그게 무슨 대표자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건 저 밑에 사모님이나 해야지. 여하튼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얼마나 변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 힘 당원들이 사퇴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쓰는 사람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누구 개인이 미워서는 줄 알아요?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그대로 잘 끌고 나서야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여당한테는 말도 못해. 여당에서 낚싯바늘 걸렸어요? 예? 여당에서 무슨 인허권이 걸렸다고 뭐가 걸렸냐고. 여당에서는 말도 못해. 선거 때는요 모든 국민 또는 중도 있는 사람들한테 저쪽에 있는 당보단 우리 당이 이렇게 더 낫다. 저쪽에 나온 후보 여당의 후보 나오는 후보보다는 우리 당에 있는 후보가 이렇게 낫다. 그래서 득표 활동을 하는 거야. 득표 활동. 선거 치러봐요. 선거를 치러보면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후보가 공정하게 관리해서 후보들이 만족할 만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최재형 후보는
지금 현재 역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홍준표가 올라가고 유승민이가 올라가는 것은 여당 측에 있는 그쪽 여론조사제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후보 중에서 약한 부분, 본선거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말랑말랑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요. 그거 당연한 거요. 그 전에 그 뭐 한나라당, 민주당 때 그 우리들도 그런 거 해본 거예요. 역선택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인원이 몇 명 되겠냐? 유승민 저 후보는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몇 명 되겠냐? 그냥 하자. 사실상은요 문제 많습니다. 그 여론조사 쪽에 당에 그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서 여당 있는 사람들 물어보는 사람이 1000명 그 저기 여론조사 하는 기관에서 할 적에 5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야. 480명, 485명, 487명 이렇게 된다는 거요. 예? 그 중에서 몇 명이 해당되는지 모르지. 예? 그다 될지 절반이 될지 모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선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고 유승민 후보는 그런 거 뭐 전 국민 상대로 하는 건데 그거 왜 역선택하는 걸 만드냐? 그냥 하자. 일반 여론조사 하는 대로 하자. 그것도 여론조사 하는 것도 1차 컷오프 1차 할 때까지는 전 국민 여론조사. 거기서 13명이 지금 현재 후보가 돼 있는데 김태호 후보가 14명 중에서 그만뒀잖아요. 13명이야. 13명 중에서 8명이에요. 8명까지 컷오프예요. 그러니까 13명에서 그러면 5명이 1차 컷오프 때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하는 기준이 전국적인 여론조사해서 한다는 거예요. 1차 때는 잘 모르겠어요. 2차 때 8명에서 4명으로 또 다시 또 4명이 또 아웃될 적에 그쪽에는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는 70% 한다는 거예요. 당원 30%. 왜 당원을 30% 합니까? 당의 대표는 뛰고 선거도 하고 뭐하고 당비 내고 모은 사람이 당원이야. 당원. 최선도 안 되더라도 50% 내지 왜 30%요?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나 최재형 후보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옛날같이 뭐 꼼수도 가지고 정치하려고 그러려면 정치 생명 짧은 거요. 여하튼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이 출발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나서는 경우가 많이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본인도 반성하겠죠. 당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 대표. 예? 그런 건 자기한테 쓴소리 오는 건 보기도 싫다, 안 본다. 그건 뭐 나쁜 사람들이다. 난 좋은 사람인데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같은 소리에. 여튼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정돼서 최고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면 뭐 많은 부분이 원래 점잖고 또 실력 있는 분이니까 정홍원 그 전 총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잘 후보가 선택이 되는 때까지 잘 나가고 국민들이 신뢰를 받고 국민들이 믿고 국민들이 칭찬하는 그런 야당 보수 측의 후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합니다. 이 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뭐다 보면요.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어떠한 결단을 낼지 몰라요. 아예 4.19는 뭐 국민들 허라고 누가 뭐 홍보고 뭐 누가 무적해서 헌 줄 알아요. 자발적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전에 6.29 선언 같은 거 그때 할 때도 국민들이 누가 무슨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자발적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 그냥 엎어버리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의 그 마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흡족한 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